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0호 제7면 기사입니다.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건 대책연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건 대책연대에 포함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날인 6월 1일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수경 센터장과 이현주 회원은 각각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 상동역 감전사고로 작동한 소화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도시철도공사, 소방서, 부천시 관계자들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사고 2시간 만에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상동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시민 누구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21년 치매돌봄 교육 수료.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 31일 치매돌봄에 관심이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다정한 마음 따뜻한 동행, 치매돌봄 교육 온라인 종강식을 진행했다. 치매돌봄 교육은 100세 시대의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치매 증상을 이해하도록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 소개 등 치매 환자와 가족 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75만 명, 65세 이상 노인 738만 9,480명이 10.26%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밝혔으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정 내 치매 예방 활동과 치매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돕는 치매돌봄 교육은 시작 전부터 문의가 많았으며 교육생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했다. 내용은 치매의 이해 집단상담, 치매 정신행동 증상의 이해 알기 쉬운 재가노인지원센터, 치매 어르신 간호 원칙과 신체간호, 노인기 치매와 미술치료, 치매 환자 가족 교육과 장기요양보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 특성과 대처법을 알려주고 미술치료를 통해 가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큰 공감을 얻었다. 교육생 이 씨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치료 방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변에서 치매에 대해 묻는다면 안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을 이끈 황향임 강사는 치매는 누가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닌 언제 걸리느냐의 문제로 항상 즐겁게 살려는 마음과 자신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가족과 주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자원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은 100세 시대의 환자보다 가족이 아픈 병인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교육이다.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부천시 주거 취약계층 발굴 위해 직접 발로 뛴다. 부천시가 6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징수과 체납관리단 현장 조사원과 함께 현장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이자 부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수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와 침수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반지하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해왔다. 시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 사전 홍보 현장 방문조사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의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월에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주소지에 사업 지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현장 조사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지하층 및 비주택,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주거상향 지원 사업 홍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취약 주거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와 이주지원 119센터 부천권을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부동산 도시계획 개발 주거복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38개 공익성 시민교육 마련. 성남시 시장 은수미 는 시민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38개의 공익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교육은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신청하면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찾아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인권, 환경, 건강보건, 복지, 안전, 경제, 법, 소통의 8개 분야다. 인권 분야는 놀이하며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기,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다 등 2개 강좌를 운영한다. 환경 분야 강좌는 슬기로운 에너지 관리, 미래 세대를 위한 물 환경 교육, 촘촘한 분리배출 등 6개다.
건강보건 분야 강좌는 면역력 강화로 우리 몸 지키기, 비만 관리, 중노년을 위한 필수 성교육,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 교육 등 12개다. 복지 분야는 게임으로 배우는 사회복지 이해학교, 알면 돈이 되는 복지 상식 등 3개 강좌가 마련된다. 안전 분야는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재난대비 교통안전교육 등 5개 강좌를 운영한다. 경제 분야 강좌는 찾아가는 시민 세금 교실, 똑소리 나는 통장관리법,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 7개다. 법 분야 강좌는 생애주기별 꼭 알아야 할 가족법, 생활법률 쉽게 이해하기 등 2개다. 소통 분야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회복적 생활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시는 이번 시민교육을 위해 을지대학교, 성남시 의사회,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21개 기관 단체와 협업하며 일부 강좌는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시민교육에 참여하려면 성남시 평생학습 포털 배움숲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별도 수강료는 없다.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상담 전국 최초 전문가도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 조사 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 보호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필요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는 최소 견직, 최대 파면 조치하고 피해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치료 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한다. 성남시는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4월 1일 시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신고 창구, 은수미 하라인을 개설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는 육상, 하키, 펜싱, 빙상, 볼링,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복싱, 장애인 탁구 등 10개 종목, 106명이다. 성남시 백신 접종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성남시 시장 은수미 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가족 보호자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선제검사, 백신 접종 진행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로 진입하면서 관내 요양원 32개소, 요양공동생활가정 14개소 총 46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가족 간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되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의 면회가 힘들었는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집단 감염이 줄면서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85%다. 이에 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AG, 백신 기준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고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노인요양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마스크 14만 5천 매, 신속항원키트 2만 4,875개, 손세정제 2,400개를 배부했다. 성남시 사례관리 아동가정의 방역소독 서비스.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례관리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서비스를 편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 해충이나 세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성남시 방역협회 회장 이기류와 업무 협약을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가운데 주거지 위생 상태가 취약한 50가구를 선정했다. 해당 가구는 한 달 간격으로 2차례의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진다. 청결한 주거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소독용품, 뿌리는 살충제 등의 소독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필요하면 성남지역자활센터의 갈금이 사업단과 연계한 집안 물품 정리, 수납, 청소도 지원받는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영세 물결표 쌓인 만 12세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310가구의 454명이다. 시는 연간 8억 원의 자체 사업비 투입 외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대학생 학습 멘토링, 건강검진, 영양제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